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한지아입니다. 지난 12월 말 저는 제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 진료와 보건정책 연구에 집중하며 살아온 제가 갑작스럽게 여의도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의도의 시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박했습니다. 저 역시 먼 발치에서 뉴스로 정치를 바라보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저에게 정치란 여전히 낯선 곳입니다. 하지만 짧은 여의도의 시간이 제게 알려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힘, 더 나은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올바른 정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정치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 일선 의료인이자 보건복지 분야를 꾸준히 다뤄온 사람으로서 과연 국민의 힘이 국민의 건강,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아쉬움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제1의 책무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 난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위기를 넘어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산업, 안보, 문화, 사회 전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출생률은 내년 최악을 경신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고령화와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전 세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을 책임져 줄 미래 세대는 줄어드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건정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입니다.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민 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국민의 힘은 포퓰리즘 유혹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가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위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혜롭고 헌신적인 국민이 위기 극복의 주역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여러 허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며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초기 의료 전달 체계는 먹통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의료 인프라 관리로 병상 인력 확보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부족한 곳에 의료 자원이 신속히 보충, 지원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첨단 AI,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정확성과 적시성을 모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과 의원, 각급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네트워크에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가 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분절되고 파편화된 의료 자원이 통합 시스템 속에서 결속되고 연계될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응급 의료 체계를 정착시키고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혁신 의료 산업의 보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곧 삶의 격차이며 국민적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와해시킵니다. 공동체 결속을 저해하는 사회적 병폐입니다.
인력 수급 문제도 심각하지만 시설, 장비의 양극화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도권 의료 쏠림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그 폐해가 더 치명적입니다. 국가 재난 관리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도시, 마을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자체 방역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균등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가장 가깝고 편리한 의료기관에서 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료인의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과 오해도 사라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원정 진료,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기관 차별도 불식시키겠습니다. 지역의료 홍보, 국민인식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균형과 공생의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민 의료 환경 상향 평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년층은 단순 복지와 배려의 대상을 넘어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고 사회 활기를 주도하는 세대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활기찬 노년층 생활을 위한 복합 다각적 정책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노인도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를 획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삶의 유형과 충돌합니다.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건강도 지키는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을 대거 발굴하겠습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두고 갈등하는 제로섬 노동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부족한 역할을 채워주는 세대 상생형 근로시장을 디자인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나이, 중증 질병 여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개개인마다 필요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되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노쇠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겠습니다. 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당장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더라도 노쇠해지면서 겪는 삶의 질 저하 역시 이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 청소, 세탁 등 기본적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느끼는 좌절감, 박탈감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개인 생활 공간과 공동체, 서비스 공간이 각각 보장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충분한 수요와 수익성이 있음에도 손톱 및 규제, 소극 행정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규제 혁신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보건의료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정신건강관리 정책입니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병, 불이익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병이라는 인식이 더 많은 국민을 마음의 병에 내몰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 나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자리 잡도록 만들겠습니다. 현 정부가 도입하는 2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 보험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질환 관리로 당사자의 조속한 회복과 치유를 돕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대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마음의 병을 키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단절과 고립을 해결하는 근본적 차원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고립, 단절의 위험성과 고통을 자각한 국민 누구나 고민과 현재 상태를 털어놓고 전문적 해법을 얻을 수 있는 상담 채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로 기꺼이 참여하고 싶은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넉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안정감, 누구든 함께할 수 있다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온기가 도는 공동체 사회를 활짝 열겠습니다.
10, 20, 30 세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로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아픔을 치유하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그토록 고통받고 괴로워했을 때 미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지 못한 우리 정치권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덜 잘못했다는 변명을 당장 버리고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청년 세대의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녕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일, 가정, 양립이라는 숙제를 매일매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와 직업인의 책임을 모두 안고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는 대한민국 모든 워킹맘에게 국민의힘은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 역시 한때 경력 단절을 걱정하며 언제쯤 아이를 가져야 할지,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면 마음이 놓일지 밤새 고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치솟는 주택가격,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가정 양립, 경력 단절 문제는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 육아 부담은 이제 남녀 모두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 생소하다는 점이 오히려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을 망설이게 합니다. 여전히 남녀 가릴 것 없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만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 조직적 횡포, 직장 내 괴롭힘, 국민의힘이 엄마, 아빠의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음껏 넉넉히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높이고 사후 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긴급한 경우에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매년 5일의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보장하겠습니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은 이미 원격 근무, 재택근무의 장점과 가능성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부모의 책임도 동시에 다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육아기 유연 근무제를 의무 도입하게 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고용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육아 친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일부 업종의 특성과 근로 환경에 따라 획일적인 재택근무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보완책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경영진의 낡은 고정관념, 관행에 사로잡힌 직장 문화가 혁신과 변화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사회 구조 변혁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환자의 재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팀워크입니다. 의사,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상담사, 의료기구 제작자 등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환자 회복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협업, 소통, 다양성의 예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느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적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정치가 국민의힘의 표준이며 원칙입니다.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실용의 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정 소수 세력의 목소리와 편협한 시각이 아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는
국민만 위하는 정당, 국민을 따르는 정당의 소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정책, 삶을 바꾸는 제도, 약자에게 더 따뜻한 복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